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실지 주제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띄워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의 결정이 악재인가 호재인가 이렇게 들고 와 주셨는데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장 초반에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30분간은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초반에 급등이 나오고 거의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브리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분할하기 전 모회사가 이 분할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다 가져가는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이 있었죠. 그런 사태로 인해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처음에 이 물적 분할 공시 나왔을 때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적 분할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다. 왜냐면 나는 2차 전지를 보고 LG화학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분할을 시켜버리고 LG화학 주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렇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과는 좀 다르게 이런 기존 주주들에게도 같이 분할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65 대 0.35로 이렇게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0.65만큼 가져가고 그 나머지도 분할되는 만큼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경우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할하는 이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CDMO 사업이랑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벽하게 분할을 해서 좀 뭔가 극대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주주의 희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CDMO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거는 좀 호재가 아니냐. 물론 이제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 전날에 급등했던 분에 대한 약간 단기 차익 매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는 일단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리가 좀 가능했었고요. 인적 분할이란 만약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결정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주가 눌림이 있더라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분할을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 회사 차원에서도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분할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고객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그쵸.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CDMO를 맡겼는데 자기네 기술이 이게 에피스와 같은 회사다 보니까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뭔가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고자 저는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분할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CDMO랑 바이오시밀러랑 완전히 분할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글로벌 빅파마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면서 조금 CDMO는 CDMO대로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바이오가 아니죠.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파운드리를 우리 거에 써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이게 단기간에 어떠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극대화를 시키고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그리고 에피스를 통해서 조금 더 뭐 신약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뭔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ADC 관련해서 이중항체 관련돼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 라인이나 에피스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약간 뭐 변동성이 나올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주당 가격이에요. 비싸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좀 덜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한 주에 100만 원 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5% 대 35%라서 그렇죠. 가격이 주가도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9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긍정적일 것 같고요. 뭐 너무나 또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적 분할 자체가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하는 목적이 만약에 뭔가 쪽에서 어떤 중복 상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5년 동안 삼성바이오 에픽스는 그쵸. 중복 상장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옛날부터 지금 삼성 쪽 관련해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들이 많았어요. 뭐 부식회계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노이즈를 만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요. 네. 특히 뭐 CDMO 시장에서도 뭐 론자라던가 캐털란트를 따라잡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쟁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또 일본의 후지도 지금 CD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CDMO도 괜찮지만 앞으로 이쪽에 바이오시밀러도 힘을 실어서 좀 더 키우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보자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주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좀 찰실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탄력이 크게 받았던 게 삼성물산이었거든요.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입니다. 4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삼성물산이 만약에 이 인적 분할하면서 아무래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차원에서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 오늘 또 좋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또 미리 또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삼성물산 오랜만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여기서 17만 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나 사실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했었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주사들이 워낙 이제 뭐 저평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네. 이 윗꼬리가 사실 저는 나쁜 윗꼬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17만 원대부터 이렇게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누군가는 저 가격대 있는 분들은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분들의 팔고 싶어 하던 물량이 나왔다 정도지 이게 무슨 나쁘게 받아들여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흐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전자도 인적 분할 파운드리 사업 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이런 그룹에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개편된다라는 점은 지주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그에 대한 좀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지배구조 개편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워낙 크게 곤욕을 치렀었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전날 거래를 보시면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 공시가 나올 거라는 거를. 그러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목적 자체가 지배구조 개편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관계성을 좀 정리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간에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 지금 지배구조를 잘 보시면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인데 그 밑단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또 주주고요. 삼성생명은 또 삼성카드를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물산이 또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뭔가 그룹 안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만 딱 보더라도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아무래도 뭔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움직임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상법 개정이라던가 어떤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물산부터 시작해서 좀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이번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숨겨진 속내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중에 어떤 종목을 왠지 픽해 주실지 다 힌트를 얻은 것 같긴 한데 탑픽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물산 쪽을 한번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사업으로 우주항공이라던가 SMR 이런 쪽으로도 뭔가 확장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중에서도 먼저 움직일 쪽은 아무래도 지주사 쪽이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정말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물산도 사실 이 시공이라던가 이런 쪽에 능력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같은 대열에 합류를 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시장 워낙 좀 변동성도 크고 뭐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막 하루하루 걸러서 막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내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종목 장세에서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좀 묵직한 이런 삼성물산 같은 종목으로 한번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만 원대는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17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3만 원 정도 보시면서 이 종목은 사실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좀 이런 변동성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모아가는 종목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좀 더 먼저 접근을 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는 삼성물산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좀 빠져나고 있는 상황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수급을 하루 이틀 보고서 이게 더 산다 안 산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들이 얼마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한번 좀 그들은 그냥 이거를 외국인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큰 종목군들은 좀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물산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도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포트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수급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오랜만에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앞으로 연속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